안녕하세요, 여러분. 간지쌤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뭐,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이든, 썸이든, 짝사랑이든, 오늘은 좀, 네, 재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 기다리고 있는 그분에게 언제쯤 연락이 올까? 연락이 올 때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은 이 카드를 보시면요. 약간 이미지가 더 심화되어 있어요. 예, 요런 느낌. 세상에 이제 나 혼자 있는 그런 느낌의 카드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느낌으로도 보이고요. 이거는 뭔가 왜 가장 그 빛나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카드. 그리고 이거는 뭔가 결심이 보이는 느낌이죠.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인데, 자, 여러분이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리딩 시작할게요. 자, 번호는 좀 랜덤이에요. 6번, 18번, 22번, 15번. 자, 다시요. 6번, 18번. 그 다음에 22번. 그리고 15번. 자, 그래서 번호가 끌리시거나 아니면 이미지가 끌리거나 아니면 뭐 순서대로 1, 2, 3, 4번이 끌리시는 카드가 있으면 그 카드를 선택하신 후에 리딩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 때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뭐 바꿔 말하면 재회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또는 사랑이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라는 그런 느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으면 리딩을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6번 카드, 이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할게요. 번호로는 1번 별 1개 넣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가장 먼저 정말 솔로운 아무도 없다 할 때 누군가 연락하게 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좀 어렵죠. 솔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솔로 연애운을 볼게요. 그러면 와, 뭔가 공간이 보이죠? 안정된 공간에 누군가가 찾아오는 방문객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조만간 누군가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공간으로 찾아오는 누군가. 그래서 지금 솔로이신 분들, 나는 썸도 없고 누군가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누군가가 찾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곧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이 누군가가 나를 찾아온다. 되게 반가운 일이죠. 왜냐면은 그런 시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안다는 건 참 인연을 짓는다는 건 굉장히 멋진 일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는 방문객, 어디선가 이렇게 다가오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어떤 정말 약간 풀밖에 없고 이렇게 바삭바삭한 그런 약간 건조한 그런 나무가 있는 그런 집에 새들이 찾아오고 꽃이 피고 뭔가 이렇게 과일이 열리고 이런 것처럼 뭔가 풍성해지는 그런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앞에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언제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죠?
네, 지금 누군가가 찾아오는 힘이 굉장히 에너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 찾아오실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이제 여러분의 고민도 많이 끝나가고 편안한 어떤 사랑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입니다. 올해 안에 올까? 올해 안에. 올해는 조금 빠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조만간 시작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키워드는 여러분의 공간을 찾아오게 되는 어떤 사람. 네, 뭔가 여러분에게 활력을 주고 편안한 어떤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외형은 근데 이 카드가 뜨면 항상 연하예요. 연하. 연하가 오실 건가 봐요. 즐겁지 연하. 예, 좋은 소식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거 한번 볼까요? 짝사랑 하시는 분들. 짝사랑. 아이코. 아니 근데 이 짝사랑을 하시는 그분은 왜 이렇게 주변에 이성이 많을까? 그죠? 아이 정말 내 마음을 전달하기도 힘든데 적이 너무 많다. 적이 너무 많아요. 결과적으로도 계속 기다리는 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짝사랑을 하시는 분은 내 마음은 그대로 가는데 주변에 적이 너무 많아요. 어떡하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이고, 기본적으로 삼각관계를 끌고 가야 된다. 삼각, 사각, 오각. 근데 이 상대방 분은 너무 뭐랄까 아름다운 사람이어서 외형적으로나 또 아이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 옆에 주변에는 너무 이성이 많다. 그리고 그 이성이 한 명이 아니라 이렇게 한 가마니 막 이럴 정도로 좀 많아요. 이거 좀 힘들겠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을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을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현실적으로 사랑을 하기에는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 만약에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관계가 좀 더 빨리 정리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분이 약간 자기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항상 사랑받고 이런 걸 너무 잘 아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다.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까지는 여기에서는 솔직히 고백을 조금 미루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올해 안에 해도 될까? 고백을? 아이고,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지나서 고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 사람이 너무 자기 맘대로고 자기 멋대로고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 건방지기가 하늘을 찌르는 경우가 좀 많아서 약간은 좀 밀어두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썸은 그 분에게 연락이 언제쯤 올까요? 근데 이 썸은 굉장히 긍정적인 썸이네요. 그래서 지금 연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락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연락 언제쯤 올까요? 뭐 5분 뒤, 10분 뒤, 뭐 1시간 뒤, 내일 만나기로 했나?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잘 돼가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썸은 특별히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근데 다만 뭐가 문제냐면 아직까지 감정이 무르익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썸 탈 때 뭐 여보라 해봐 자기라 해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진짜 여보 자기가 아직 아닌데 이게 간섭부터 시작하면 이 관계는 끝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가 여보 자기 뭐 이런 할 거 다 할 거 오빠 뭐 이게 다 해도 아직까지 무르익은 관계는 아니라 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여러분을 지켜보는 단계고 여러분도 역시 이 사람을 지켜보는 단계인데 너무 빨리 책임을 전가하거나 갑자기 막 육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썸은 썸만큼만 즐겨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울타리를 하나만 딱 내렸는데 막 현관문 열고 들어갈 기세로 해버리면 이 사람이 당황하죠.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우선은 아직까지 썸은 되게 수박 겉핥기 피상적인 관계다. 아직까지는 그걸 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내놓을 만큼 올인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재미있고 좋고 긍정적으로 가는 건 맞지만 이 단계에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중하고 약간 자중자애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래도 굉장히 잘 돼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재회는 어떨까? 와, 여기 보이세요? 꽃다발. 재회가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그래서 이 6번 카드,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세상에 내가 혼자 남아있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 상대방 분이 마음을 크게 먹고 포용력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근데 이거는 여러분보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용서하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헤어짐의 원인이 여러분의 어떤 이유였다면 이분이 그걸 용서해주는,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면 여러분이 좀 짜증을 냈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했어 했는데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었거나 뭐 이랬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넓은 마음으로 너를 이해할게 이러면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언제쯤? 올해? 조만간. 네, 한두 달 안에는 분명히 연락이 올 것 같고, 근데 약간 새로울 거예요. 왜냐면은 이 분이 여러분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딴짓도 좀 해본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이는 바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지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건 재회운, 두 번째가 썸, 그 다음이 솔로, 그 다음에 짝사랑,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 그럼 짝사랑 이거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운이 그러니까 좀 지나서 이 관계를 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카드네요. 자, 그러면 1번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18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이 카드는 별 2개로 2번을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2번 두 번째 카드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2개, 별 2개. 자, 2번을 선택하신 분들, 첫 번째 솔로운 볼게요. 솔로.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 솔로는 지금 누군가 대상이 있는 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서 연애운으로 볼게요. 솔로는 언제 연애가 시작될 수 있을까? 네, 솔로이신 분들은 연애 세포가 완전히 그냥 세포가 지금 요거는 이제 세포가 완전히 쉬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그래서 연애에 대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문제는 주변에서 자꾸 이제 명절도 지났겠다. 뻔하죠. 넌 결혼 안 하냐? 너는 누구 만나는 사람 없냐? 뭐 좋은 일 없냐? 이런 얘기 엄청 들으셨구만. 그래서 속이 상한데 약간은 생각이 생긴 것 같아요. 뭔가 결혼에 대해서도 조금 내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좀 해볼까? 뭐 이런 약간의 그런 세포를 깨우는 그런 느낌? 자, 그러면 연애가 시작될 수 있을까? 일단은 시작은 되는데 뭘로 시작되냐면 이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SNS나 누군가를 파기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 이상적인 어떤 사람의 삶 이런 걸 유튜브나 또는 뭔가 SNS 뭐 이런 걸 페이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즉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있는지조차도 까먹은 연애세포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관심을 어딘가에 쏟기 시작하면서 약간 연애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누군가를 계속 들여다보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시작해볼까. 근데 그게 현실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사랑을 할까 말까 해서 이제 좀 해볼까로 바뀌는 정도의 과정? 네, 그러니까 아직 누가 있다 없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아직은 연애를 시작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마음에서. 연애는 뭐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왜 그러지? 상처가 있으셨나요? 깨진 썸이 있네. 얼마 전에 좀 깨진 썸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 안 할래. 연애하기 싫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주변에서 또 놔두지도 않네. 자꾸 막 만나봐라 막 이러니까 이제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시작을 한다기보다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누군가 되게 연애 성공 사례라든지, 그러니까 연애를 되게 잘하고 있다라든지, 되게 예쁜 사랑을 하면서 자극을 이제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드라마나 이런 거 씨도 안 맥히잖아요. 사실 뭐 저런 일이 어딨어 이렇게 그런 분이었는데 약간 이제 찬바람 불고 이러니까 그런 연애나 이런 거에 조금 흥미를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 서서히 연애 운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번 달은 이런 느낌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관심을 갖는다 이 정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자, 연락은 그 다음 짝사랑이 시작되거나 썸이 되거나 그때 또 한번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짝사랑. 그 사람에게서 혹시 연락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내용으로 보실게요. 잠깐만. 와, 이게요. 이 카드의 데스카드와 이 카드의 데스카드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 이 짝사랑은 이제 끝나도 된대요. 왜냐면 연인이 될 거니까.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이런 느낌 어떠세요? 난 너랑 이제 친구도 모두 안 할 거야. 이제 우린 끝났어. 뭐라고? 이제 연인이 될 거니까. 막 이런 느낌이, 어떡하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짝사랑하던 그 사랑과 이어지는, 굉장히 사랑이 이루어지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드디어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다.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예쁜 사랑이 기다리고 있네요. 짝사랑을 하시는 분은 무조건 질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뭔가 시작을 하실 때가 됐다. 얘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로 업될 수 있다. 만약에 지금 사귀고 있는 사이인데 내가 남친보다 또는 내가 여친보다 훨씬 더 내가 좋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약간 바뀔 수 있는, 갑을 관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커플이라고 하신다면 약간 사랑해도 짝사랑처럼 지금까지 사귀어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내가 좀 편안한 연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응원을 좀 해드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썸을 타고 계신 분들, 썸은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냉전이 됐을까? 그죠? 이 사람이 마음을 훔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느낌이 들어서 썸이 약간 흐지부지 돼버렸네요. 방향을 잃었다 할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썸이 그냥 잘 흘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약간 삐끗. 뭐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약간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아프신 것 같아요, 몸이. 또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삼각관계가 있거나 뭐 다른 썸이 있거나 이 사람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이분이 약간 지금 건강상의 이유 또는 뭔가 이렇게 신변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여러분들과 이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 혼자 남겨진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냥 어제까지 연락하다가 오늘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도 모르고 상황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분이 지금 당장은 연락이 안 와도 뭔가 이렇게 등에 이렇게 뭐 누군가가 나를 붙잡는 것 같은 그 왜 뒤통수 뜨끔뜨끔한 그런 어떤 느낌으로 분명히 금방 다시 돌아는 올 텐데 순간 지금 몸이 좀 많이 아프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요. 본인의 신변의 문제. 이거는 가족 중에 누가 많이 아프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나쁜 건 아니고 본인이 그럴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절이나 막 이런 데 고시원이나 이런 것처럼 약간 공부하러 들어간 느낌으로도 보여서 단절인 거예요. 그냥 자기의 시험을 위해서 자기의 뭐 합격을 위해서 뭔가 준비할 시간이어서 연락을 다 끊고 두문불출하는 느낌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병이 있거나 몸이 좀 아프거나 아니면은 내가 시험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있는데 이걸 준비하는데 너한테 설명을 다 하기에는 우리가 막 그렇게까지 가까운 사이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약간 지금 잠깐 시간을 좀 줘라는 그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언제 그 연락이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잖아요. 조금 걸려요. 한 2달 안에는 오겠지만 그래도 이분이 당장 좀 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그 시험 결과가 나오고 나서 또는 그 아픈 게 좀 어딘가 아픈 게 좀 해소가 되고 나서 올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안에는 오실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연락에 대한 부분은 아까 여기 짝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고백하면 바로 연락이 올 것 같고 지금 썸을 타시는 분은 연락이 되다가 잠깐 끊어졌는데 길게는 한 2달, 3달까지 보셔야 되고 만약에 짧게는 시험 결과가 나오면 또는 어떤 상황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몸이 좀 호전이 되면 건강 상태 이런 것들 또는 주변에 어떤 분이 아프신 거를 케어하다가 좀 자유로워지면 뭐 등등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은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 때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볼게요. 얼마나 남았을까? 아이고, 계속 이렇게 너무나 오래 기다리고 계시네요. 좀 오래 걸리셨죠, 이분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느낌. 그래서 막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이분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으셨네요.
근데 지금도 되게 기다리고는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연락이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네가 하란 말이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안 하고 있네 연락을. 그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잠깐만 좀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던지면 나는 언제든 그 낚싯대에 걸릴 준비가 돼 있어 라는 모습은 있어요. 네가 낚싯대를 던지면 난 거기에 물릴 거야, 꽉 물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여러분도 낚싯대를 던지지 않고 이분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네. 그죠? 근데 이게 고착화가 돼서 연락이 오고 안 오고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굳히기 들어간 느낌. 서로 이제 고집 피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얼마나 걸려야 되나? 와, 진짜 최장 다 5개월. 그러니까 내년 한 3월 봄 되면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좋은 분위기로 간다면은 그러면은 11월 10월 말에서 11월에도 기회는 한번 있대요. 근데 이거는 잠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같아. 그죠? 네. 둘 다 한 사람이 공주면 한 사람은 왕자예요. 지금 서로 그냥 이거는 간을 보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고집만 피우는 거예요. 둘이 그냥 앉아가지고. 예. 와, 그래서 연락할 때까지 언제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한다면 최장 5개월, 짧게는 한 5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내가 뭐 네가 왕자면 나는 뭐 그냥 신여하지 뭐 이러면서 한 번쯤 무릎을 꿇어준다면은 빨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재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마음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데 언제 행동하느냐의 문제니까. 근데 이분이 움직이는 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될까? 네. 아이고. 오면은 뭐 언제나 그랬듯이 또 잘 지내실 수 있는데 지금 엄청 삐져 있네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좀 그래 내가 잘못했어 막 이렇게 좀 여우짓 하면 또 괜찮은데 하기 싫으신가 봐요, 여러분도. 그죠? 그러니까 조금 걸리시네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마음은 떠나지 않고 있다. 계속 기다리고 앉아 있다. 먼저 할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 근데 내가 하면 되게 빨리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2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피눈물 흘리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이 뜻은 다시는 울지 않을 거야. 너를 위해서는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당신에게서 연락이 올 때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라는 주제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솔로, 그 다음에 짝사랑, 썸, 그리고 재회 이렇게 나누어서 볼게요. 솔로면 연락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 분들은 연락이 올까요? 라는 부분을 연애운으로 볼게요. 언제쯤 연애가 시작될까? 자, 그러면 솔로 분들 3번을 선택하신 솔로 분들은 자발적 아싸네요. 이거는 정말 자발적으로 아싸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지금도 시작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솔로야, 나 혼자야,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에 이미 익숙해지셨을 뿐 그 밑바닥에는 지금 어장관리를 하고 계신 느낌도 있고 겉으로는 내가 연애를 안 한다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지? 이분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더 좋은 상대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임을 자처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직업일 수도 있고, 내가 남친이나 여친이 없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 아싸. 아닌데요, 정말 솔로예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은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 정도 있어요. 정말 없어요 이래도 밑바닥으로 가보면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 이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도 2명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지만 내일 당장 솔로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솔로. 자발적 솔로, 자발적 아싸. 예. 그리고 연애를 하는 거를 숨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 솔로의 느낌도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삼각관계네요. 2개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내가 아무도 없는 사람이라 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는 또 내가 아무도 없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삼각이 2개나 떴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한 사람에게 정착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나는 아직 혼자야 라는 말로 형상화, 표현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자발적 아싸니까 언제든 가능해요.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장하시면 연락이 옵니다. 예, 그래서 이 3번의 솔로는 다른 카드의 3번, 다른 카드의 솔로 번호, 솔로보다 훨씬 더 좀 자발적이에요. 원해서 아무도 만나지 않는 느낌이 좀 강해서 내가 연애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금방 가능하실 것으로도 보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뜨끔하신가요? 아니면 뭐래 막 이러시나요? 자, 어쨌든 3번을 선택하신 분의 솔로우는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언제 연락 오냐, 언제 연애가 시작되냐, 그러면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바로, 그러면 이제 짝사랑을 하시는 분은 어떨까? 언제쯤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올까? 혹은 내가 고백하면 받아줄까? 이런 느낌이죠. 근데 오늘은 이 짝사랑 운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네. 여러분은 짝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짝사랑도 이루어지는 어떤 사랑으로 가기 전에 과정. 그러니까 누가 먼저 좋아하냐의 문제일 때의 짝사랑.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잘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짝사랑 하는데 저 사람은 몰라주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내 가슴이 아프고, 이런 짝사랑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쪽은 아니에요. 이거는 먼저 좋아했을 뿐 짝사랑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이렇게 가정을 꾸릴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긍정적인 짝사랑. 그래서 호감을 내가 먼저 가졌고 그냥 내가 먼저 좋아했을 뿐이지, 저 사람이 나를 몰라주거나 내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네가 날 좋아하지 이러면서 건방을 떨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되는 짝사랑. 그래서 다만 시작을 내가 먼저 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되게 좋은데요. 러버스 카드가 또 떴네. 야, 이거는 뭐 고백하면 바로 연락 온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면은 고백의 타이밍을 늦춘다 하더라도 이 상대방이 본인도 짝사랑이라 생각해서 본인이 고백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네요. 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두 분이 서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두 분 다 좀 괜찮으시네요.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고 잘난 분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걸 알면 주변이 시끄러워지나 봐요.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또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너희 둘이 그렇게 됐어? 막 이러면 소문이 되게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더 뭐 깊게 가자면 연예인 분들의 연애 느낌도 나고, 뭔가 이렇게 그 동네 유명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 동네 유명인들의 짝사랑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귀는 그런 관계가 이미 형성되었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둘만 모르는 거지. 둘이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데 나만 좋아하니까 서로 말 못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둘 다 좋아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사귄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분이니까 너무 그렇게 겁내지 마시고 용기 있게 고백을 하시던지, 아니면 여러분이 안 해도 이분이 고백을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단계는 금방 지나갈 것으로 보이네요. 금방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의지도 되게 강하고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썸으로 봤을 때 연락이 언제쯤 올까? 썸, 끊어진 썸일까요? 아닌데.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제너럴 리딩이니까 그렇지만 연락을 하고 있으면서도 연락운을 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연락이 끊어지지 않을까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 타로 마스터가 뭐라고 하나 들어보고 싶어서 그러실 수도 있고, 내 연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분들은 연락을 하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썸이고 지금 연락을 하고 있고, 별로 끊어진 적도 없어요. 그리고 되게 애틋하고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카드 상으로는 여러분들은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감정이 아직까지는 불균형해요. 왜냐면은 약간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연락하고 연락이 끊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초반이니까. 이 사람이 날 더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신 것 뿐이지, 이분이 뭐 연락을 안 하거나, 그러니까 연락 문제로 싸울 것 같진 않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날 좋아한다는 확신이 없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직까지는 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너무 가식적이거나 내가 너무 예쁜 모습만, 너무 잘난 모습만 보인다는 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약간 허당미도 좀 보여주고, 약간의 백치미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쉬운 소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조만간 두 분의 관계, 서약서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로 넘어갈 수 있는 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건, 아직까지 감정이 무르익은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이 사람한테 관심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전 여친, 전 남친 문제를 꼭 끌고 나오게 돼요. 여기에도 보이는데, 그래서 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 만났어? 그런 거는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 꺼내지도 마세요. 왜냐면은 그걸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는 거지? 막 이러면서. 이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 삼각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왜 옛날 여친과 삼각을 형성하냐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지나간 일을 가지고 문제 삼지 마라 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이 정말 옛날에 한 명도 사귀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나는 더 불안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전 여친, 예전 남친을 만났다라는 건 어쨌든 괜찮은 사람이니까 여친, 남친이 많았었을 거고, 물론 그게 막 여기저기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을 했던 사람이 적어도 몇 명 이상 됐다. 그러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그냥 매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아닌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거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이제 썸 좋아지고 있고, 결혼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고, 막 사귀는 뭐 우리 나중에 뭐 하자 막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왜 옛날 여친 남친 얘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흐리게 되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락은 언제쯤 지금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군대나 뭐 이런 문제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분은 연락은 수월하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재회운. 재회. 네, 여러분이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볕드는 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어둡고 컴컴한 그런 방에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켜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재회는 그런 것 같아요. 재회는 기본적으로 이별을 한 분들한테는 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다시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오거든요. 한 번쯤은. 근데 참 안 왔던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너무 고집이 센 남친 때문에 또는 여친 때문에 그리고 두 번 다시 연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관계처럼 돼버렸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커플들 중에 한 80% 이상은 재회를 다 한 번씩은 생각해보고 또 현실적으로 또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커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드디어 그런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이제 드디어 연락의 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근데 이제 뭐 일주일 됐어요, 한 달 됐어요 이게 아니라 6개월 됐어요, 1년 됐어요 라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간 오래되신 분들. 그러니까 좀 짧게 되시는 분은 오히려 뭐 커플이라고 아직까지 생각이 들고요. 뭐 헤어진 지 뭐 한두 달 된 걸 가지고 벌써 완전 끝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재회운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 경우는 좀 오래 그래서 왜 옛날 사극에 보면 침소에 빛이 들지 않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독수공방 막 이런 느낌. 혼자서 되게 오랜 시간을 보낸. 근데 드디어 그곳에 햇빛이 쫙 비치는. 그래서 뭔가 은혜로운 느낌.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들어온다기보다는 재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시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래된 이별 끝에 오는 재회. 근데 상대방이 좀 멋있어져서 오네요. 무슨 얘기냐면 성공해서 온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한테 짐이 됐던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지금은 뭔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탈바꿈돼서 온다. 그러니까 재회 소식과 함께 되게 반가운 귀인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조만간 한 달, 두 달, 세 달. 올해 말 안까지는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재회를 기다리신다면 이게 되게 참 그런 게 이렇게 연애운이 좋아질 때는요. 옛날 인연까지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정말 좋아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걸 이 과거의 인연이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내가 지금 되게 오래 재회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1년을 사실 떨어져 있다는 건 가능성이 없는 거가 맞잖아요. 왜냐면 사랑하는데 어떻게 1년 동안 안 보고 그 감정이 유지가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회는 별로란 말이에요. 1년이 지났다. 근데 나는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못 온 거였어요. 그래서 재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막 설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겠다. 그리고 아직까지 너무 좋아한다. 그치만 어떤 사람도 1년 전과 똑같은 모습은 아닐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막 기대를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을 드디어 만나는구나. 1년 만에 만나는구나.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 옛날 재회가 돌아온다는 건 연애운이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오는 거지. 방해꾼과. 예. 근데 그 방해꾼이 이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좋아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1년 전 끝난 그 재회운이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새로운 사랑을. 그러니까 연애운이 좋아지면 꼭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기까지도 되게 오래 걸리는 성격이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것 같은데 이 구독자님들 보시면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드디어 재회 기운에서 좀 벗어났고 이제 새로운 사람 좀 만나보자 해서 새로운 사람과 약간 막 이렇게 분위기 타고 있는데 재회운이 떠버리니까 야 이럴 때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나. 예, 그러면 한번 볼까요? 누구를 선택할까? 재회 아니면 새로운 근데 여기는 새로운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다 듣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연애운이 너무 좋아지고 있고 재회운과 새로운 사람 뭐 인기도 높아지고 난리 났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걸 선택하시면 좋겠지만 우선은 그 여러 가지 인연이 같이 올 때는 어느 게 진짜 필요한 인연이고 어느 게 버려야 될 인연인지를 꼭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 요거 15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자 보이시나요? 예, 가면을 쓴 것 같은 느낌. 자 요거 보시면 별 4개 4번 놓고 시작할게요. 자 4번을 선택하신 분들 자 그 사람에게서 연락 올 때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선 솔로 분들 먼저 볼 텐데 그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으시잖아요. 솔로를 보시는 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연애가 언제 시작될까? 연애운을 볼게요. 언제쯤? 남자가 있네? 사람이 있는데? 조만간 시작될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이거는 여러분이 알던 사람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친구 중에서나 아니면 동창. 솔로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솔로야 이렇게 말했는데 남사친이 옆에 있었네. 여사친이. 근데 그 사람하고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오, 약간 어렸을 때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도 있고 이렇게 첫 판에 그냥 딱 연애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연인 카드가 솔로는 곧 청산하실 것으로 보이네요. 근데 이거 추억 카드가 나와서 약간 옛날 친구 같아요. 동창. 맞으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근데 이 사람 괜찮은가 보다. 여러분이 약간 설레하시네요. 친구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 동창이 돌아오는 그런 느낌. 예, 좋은데요. 여러분의 솔로 분들이 사랑이 시작돼서 연락이 올 기간 얼마 남지 않았다. 예, 곧 찾아올 것이다. 근데 누구냐라고 한다면 동창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한 사람, 아니면 옛날에 뭐 동료로서 같이 일했던 사람, 즉 뭔가 과거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 예, 못해도 진짜 동네 친구는 되는 그런 사람. 바로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감정이 막 철철 넘치고 있어요. 근데 추억이지 아픈 상처는 아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곧 마음을 여실 것으로 보이네요. 오래 안 해볼까? 이 갑자기 카드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갑자기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안에. 여러분 꼭 동창회나 모임은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모임을 요새 많이는 못하지만 어쨌든 소규모의 어떤 모임에서 볼 수 있다면 이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카드가 나왔어. 운명 카드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만날 운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다. 그래서 솔로운이지만 연락운이 이렇게 강하게 왔을 때는 네, 모임에 꼭 나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짝사랑 하시는 분들, 짝사랑. 아이쿠, 헐벗은 남자분이 나오셨네. 헐벗으셨네요. 근데 헐벗었는데 성향은 아버지 같은 따뜻한 사람이네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 연애해도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간 교회 오빠, 신부님, 약간 종교랑 결혼하신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범접하기 쉽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약간 이걸 어떻게 종교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거나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거나 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교수님 같아서 제자를 만나선 안 되는 그런 약간 불륜은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는 좀 아닌 관계인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아버지 같은 거 보니까 나이 차이도 좀 위로 많으신 남자분 네. 또는 남자분이 보신다면 여자분이 좀 많이 어리거나 네. 그러니까 절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닌데 부적절해 보이는 느낌? 너 도둑놈이다 막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뭐 선생님인데 제자랑 사귄다거나 절대 부적절은 아니지. 왜냐면 제자가 뭐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이제 성인 대학생, 대학원생 이상의 나이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윤리적이지 않은 게 아닌데 약간 지탄을 받는. 넌 그렇게 어린 여자애를 뭐 그렇게 나이 많은 오빠를 왜 만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카드네요. 또는 종교적으로 좀 심취해 있는 분. 그래서 나는 지금 연애할 생각이 없어라고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과 가능성이 있을까? 단호하시네요. 이분이 일단은 거절을 하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특히 종교적인 문제 또는 불륜이 아닌데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느낌의 그런 관계가 부담스러울 수 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분이 너무 단호하게 자기 길이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연애는 할 수가 없어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연락은 올 수 있지만 이게 좀 거절의 연락이어서 마음이 아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치유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 이분이 만약에 정말로 그러니까 종교와 결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신부님을 준비하거나 또는 뭔가 수녀님 또는 뭐 정말 부처님을 모신 스님이 될 수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한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는 뭐 학업이라든지 다른 길, 뭐 내가 연예계에서 뭐가 되고 싶다 해서 뭐 연습생이라든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걸 굉장히 극도로 지금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 불륜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으니까 상처를 좀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시기가 적절하진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썸을 볼까요? 썸. 와, 썸. 네, 이번 이 썸은 근데 여러분, 이 썸이 정말 한 분이신가요? 라고 묻고 싶은 여러분들이 지금 썸을 적어도 2개, 3개 이상 타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제너럴 리딩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어장관리 정말 되게 여러 명의 이성을 지금 만나려고 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그렇게 문어발식 연애를 하고 있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저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나한테만 그러는 걸까 할 때 아닐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거는 약간 어장관리일 수 있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 연락이 오나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썸을 타고 있는 상대가 한 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이 주도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 명과 썸을 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그래서 연락은 고민 안 하시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오롯이 한 썸으로 지금 내가 그 사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좀 속을 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내가 만약에 이 관계를 되게 진지하게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좀처럼 잡히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렇진 않아요. 여러 루트를 갖고 있다. 라인이 여러 개다.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 사람과 지금 가능성을 이렇게 타진하고 있다. 얘도 좋고 쟤도 좋고 쟤는 친구고 막 이런 어떤 되게 라인업이 좀 훌륭한 선수들이 많다. 이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뭐 별로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여러분한테 주도권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약간 애타는 모습으로도 보이지만 이게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누가 그런지는. 자, 그래서 썸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밀리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약간 튕기실 필요가 있다. 근데 너무 튕기면 끊어지니까 이제 적절한 수위를 올해 안에 연인이 될까? 네, 연인이 될 수도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상대방과 그래서 좋은 과정으로 갈 수 있으니까 너무 막 애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위에 있는 느낌? 가면을 쓰라는 그런 느낌. 자, 그러면 이제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은 가능성이 있을까? 언제쯤 연락이 올까? 얼마나 남았을까? 연락 올 때까지. 와. 이 의지에 불타고 계시네요. 상대방도 그렇고. 와, 이 러버스 카드 보이시죠? 거의 러버스 카드와 맞먹는. 이거는 완전히 행복한 어떤 공간. 충만한 어떤 시간 이렇게 보이시죠? 두 분은 떨어져 있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어제 만났던 사이처럼 다시 불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올해 안에 그러니까 많이 힘드셨나 봐요. 마음도 힘들었고 헤어진다는 것도 인정 못 하겠고 되는 일도 없고 막 지치고 힘들고 막 이러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발음이 안 되네. 이겨내고 오시는 걸로 보이네요. 얼마나 지나서 뭐 올해 안에는 분명히 오실 것 같긴 한데 10월 11월 못해도 11월 못해도 11월 그리고 참 되게 감동적이라 할까요? 그건 뭐냐면은 헤어져 있는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채우신 것 같아요. 즉 뭐냐면 헤어져 있지만 나중에 만나면 이거 해줘야지. 나중에 만나면 이 말을 해줘야지. 그때 못 해줬던 걸 이렇게 해서 챙겨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헤어져서 막 믿고 짜증나는 것도 있죠. 사람인지라.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그때 못해줬던 이런 거 자꾸 생각나고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이거 해줘야지. 이걸로 채워줘야지.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분 자체가 굉장히 뭔가 좀 진실되고 사랑을 좀 아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던 시간이 힘들었는데 자존심상 뭐 미안하다 이런 말을 못해도 그 헤어져 있는 동안의 그 긴 시간 동안을 다 여러분으로 채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 해줘야지, 이거 챙겨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그걸 다 꾹꾹 누르고 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보고 싶은지도 모르죠.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 마음은. 근데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오로지 그냥 여러분을 위한 생각밖에 없다. 그때 왜 이거 못 해줬지? 그거 왜 그렇게 했지? 굉장히 후회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조만간 연락이 오실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분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좀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뵐게요. 간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